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경 작가님 그리고 설미제 미술관의 동시에 관장님이시기도 한데 오랜만에 사실은 이제 해외 전람회를 하게 됐죠. 네. 이번에 아마 그 뉴욕의 케이토 갤러리에서 하는 22번째 개인전이기도 하고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불 작업으로 바뀌고 뭔가 이제 세계 시장에 한번 나간다는 약간의 어떤 그 흥분 내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 2년간 이 전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뭐 팬데믹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 사항도 생겨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제 작품이 뉴욕 화단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늠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인생에 이제 그 항원길에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한 것을 세계 무대에 한번 보인다는데 저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마 지금 DP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내일부터 이제 전시인데 못 가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거기서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믿고. 우리가 사실 추경 작가는 프랑스의 이브 클라인의 블루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추경 작가의 블루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선생님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1985년서 1901년까지 프랑스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의 경향이 대략 어땠었나요?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작가 활동할 때는 한국에서 하던 작업의 연장선에서 좀 추상 표현주의 비슷한 그런 작업을 했고 또 거기 뭐 살롱전 같은 데도 계속 이제 공모해서 출품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는 사실은 제 걸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갔는데 거기서는 마음이 급했는지 그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6년 만에 귀국해서 또 처음에는 서울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 추상적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설미제 작업실로 옮겨가지고 지금의 그 블루 작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떤 한국적인 단색적이고 또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동양적인 그 정서를 제가 찾던 게 이게 아니었나 블루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한 20년간 블루 작업에 굉장히 침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그 블루 작업의 마지막 개인전을 마치고 이제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한 작가가 하나의 그거 주제와 그걸 가지고 한 20년을 하니까 저 자신도 좀 식상하고 작가가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제 장작에서 타는 난로에서 타는 그 불길을 보면서 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불 작업으로 바뀐 거 있죠. 근데 이제 서울에 오면서는 사실은 선생님이 블루에 대한 아주 깊은 애착도 있었고 또 작가 선생님의 감정과 또 맞아 떨어져서 그런지 또 묘하게도 프랑스에 가서 이브 클라인의 블루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하시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브 클라인의 블루의 탄생의 배경이 됐던 니스에서도 몇 개월 체류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석사 논문을 이브 클라인 블루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블루가 어떤 건지 왜 이브 클라인 블루가 나왔는지 현장에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 니스에서 한 3개월간 거기 체류를 하면서 그 지중해 해변의 그 블루는 정말 우리가 여기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빛이 빛 거기에다 그 지중해 연안이니까 물도 잔잔하고 한국의 뭐 바다하고는 또 좀 개념이 틀려요. 그리고 하늘에는
그냥 블루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일교 차이가 많으니까 구름도 지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거기는 해변가에 누워있으면 블루 그 자체예요. 근데 이브 크라인이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 이제 새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보고 아, 저 새가 내 작품에 오점을 남긴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블루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실제로 3개월 체험하면서 블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 그럴까 어떤 그게 아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악에 와서 요거 치시면 설악에 와서 이제 작업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내면에 있던 그 블루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니스라는 도시가 아주 뭐 정말 매력적인 바닷가 아니에요. 네. 마치 그 라울 주피의 그림의 모든 배경이 그 니스인데 그래서 에꼴드 니스라고 하는 니스 화파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브 클라인의 블루의 그 색감이나 느낌이나 감정과 그 추경 작가님의 블루에 대한 것에 블루라는 흐름은 같지만 감성이나 표현 양식 같은 것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 블루라는 게 물론 이브 클라인 블루도 유명하지만 저는 제가 그 내면 세계에서 저도 모르게 우러나왔던 블루가 됐어요. 이제 한겨울 그 눈 속에서 지나면서 그래서 블루라는 그거는 연결성이 뭐 있을지 몰라도 제가 쓴 블루나 제가 이게 탄생시킨 블루는 그야말로 어떤 동양적인 그런 의미의 블루가 아니었나. 그래서 한 20년간 그 블루에 침체해서 이제 작업을 해온 거거든요. 보통 이브 클라인의 블루는 뭐 희망과 우울 뭐 이런 것을 사실 양면적으로 상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 작가님의 어떤 블루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물론 우울한 점도 배경에 깔려 있지만 저는 그 어떤 사랑이라는 그거 굉장히 짙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평생 그 혼자서 작업하고 이 블루가 나온 것도 이 산속에서 한겨울, 3개월간 묻혀서 했던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자연의 섭리, 당연히 그건 의식했지만 그 왜 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작가로서는 하나의 그게 작업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블루를 쓰면서 사랑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어요. 우리 추경 작가님이 이 설미제에 오신 것이 1995년. 그 이후에는 계속 사실 블루에 대한 작업을 치열하게 하셨죠. 설미제 와서 블루에 대한 작업을 치열하게 했고요. 예.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추상 표현주의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설미제 와가지고 이제 블루에 대한 작업을 치열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뒤에 보이는 예, 이제 이게 블루의 거의 마지막 가까운 작업인데 굉장히 심플하고 뭐 그냥 저는 군더더기 없이 이제 그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극적이면서도 절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한 그런 블루의 깊이가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러면서도 예. 상당히 좀 동양적인 수묵채색의 느낌도 살짝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늘 바탕은 그 동양 철학이나 그런 게 아마 깔려 있어요. 제 마음속에 깔려 있고 작업하는 것도 언제나 이렇게 세워서 하지 않고 눕혀서 물성이 많게. 로버트 모건이라는 평론가. 뉴욕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는 우리 추경 작가 선생님의 작품을 정말 자연을 품고 자연을 통합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작가들이 느끼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서양 사람들이 추경 작가 작품 속에서 어떤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혹은 감성이라든가 감정이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포옹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 제 작품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보고. 그래서 어쨌든 뉴욕에서 이제 그 좋은 평론 하시는 분이 그렇게 글을 썼으니까
이제 반응이 어떤가는 좀 마음속 기대는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오랫동안 뭐 20여 년 동안 블루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 블루에서 생의 불꽃으로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 2016년도 블루 작업 20년 이제 전시를 마치면서 아,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한 작가가 너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20년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 역시 어떤 식상하고 또 어떤 새로운 창조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던 중에 어느 날 저는 이제 겨울에 늘 장작불을 난로를 켜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장작 속에서 그 불꽃이 탁탁 튀면서 그거 하는 걸 보고 아, 불이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불이라는 요소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블루 작업하는 거는 거의 바람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을 타는 거 보고 아, 불이다. 제 작품의 주제는 이제 기본 우주의 지수, 하풍, 뭐 어떤 기본 요소, 우주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제가 작품 모티브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불 작업은 그런 실제로 장작에서 타는 그 불에서 제가 모티브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제 작업을 마지막에 그저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이거는 굉장히 그야말로 자연적인 거 있죠. 어떤 그 한지를 다 바르고 나서 불로서 정리를 태우면은 본인이 제작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형상이나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불 작업할 때는 굉장히 환희해요. 아,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냥 제가 스스로 환희 속에서 이 불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게 파라다이스, 이게 유토피아 아니냐. 뭐, 우리가 유토피아를 어떻게 그려요? 가끔 뭐, 제목에 쓰기는 했지만, 아, 이런 게 그야말로 유토피아고 파라다이스다 할 정도로 저는 이 불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환희에 젖고 그래요. 근데 우리 추경 작가님은 사실 이 산속에서 뭐 거의 작업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여기를 보내시면서 특히 자연에 대한 애정이나 또 자연의 오브제들, 특히 뭐 화폭에다가 한지 같은 걸 붙여가지고 다시 태워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화면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 화면 작품 속에서는 자연적인 그 형태들, 뭐 나뭇잎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의 불꽃 시리즈를 작업을 하시면서 아, 과연 예술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 불 작업하면서 물론 이제 그 환희해졌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 한 작가가 마지막에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불이라는 건 어떤 그 죽음과 사실은 직결되고 또 그게 탐으로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 작업하면서 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기서 뭔가 찾고 가야 할 길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더 경건함과 내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 뭐 그런 의미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자, 추경 작가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 작품 세계를 일관되게 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경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시기를 희망하시는지. 근데 저는 제 작품이 어떤 즐기는 작업은 아니에요. 관람객이 보고 아,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작업을 보면서 또 관람객이 자기를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 그렇게 작업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작업이 무슨 형상이 갑자기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냥 바라보고 명상하듯이 뭐 하면은 뭔가 많이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개의 관람객은 이거 뭐죠? 이게 뭘 표현하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제 작업은 뭘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나와진 건데 그거를 작가가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관람객이 저희 작품을 보고 그냥 사심 없이 본인이 느끼고 싶은 대로 그냥 느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아주 정적이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다분히 또 명상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일관되게 작품을 해올 수 있었던 거의 뭐 그림과 결혼하다고 할 정도로 오로지 예술 작품만 생각하고 살아오셨는데 그럴 수 있는 용기라든가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남들이 그림하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제가 이 생에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혼자 살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하고 같이 생활하다시피 한 그 자체도 사실은 행복했지만 지금 제 황혼에 접어들어서는 그래도 남자가 있었으면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와서 조금씩 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인간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그림과 살다시피 거의 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전 생활도 만족하고 그렇다고 후회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욕심을 가지자면 사람도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그런 정도. 근데 이제 그런 남자를 이렇게 하나 얻어오면은 네.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남자가 또 속도 시킬 수 있거든요. 아니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각자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오늘은 네가 하라 내일은 내가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서로가 또 배려하고 저는 이제 제일 조금 아쉬운 게 저녁 되면은 그래도 와인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지 이제 와서는. 그럼 술 한 잔 같이 하면서 뭐 마지막 하루를 일과를 보내는 그 정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밥하고 이런 건 2차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냥 사랑하면 해주고 싶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해주고 싶어요. 저희들이 가끔 놀러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대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또 추경 작가님처럼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 젊은 작가들에게 이렇게 한번 들려주실 수 있는 뭐 얘기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스튜디오도 옆에 이제 창작 스튜디오 젊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늘 하다 보면 길은 있어. 뭘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서 하는데 다른 건 뭐 좀 고생되면 어떠냐. 그냥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늘 그렇게 이제 젊은 작가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고 또 제가 그 작가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가끔 생각하고 그래서 뭐 모든 젊은 작가들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미국 전시가 끝나고 그러면 또 다시 서울에서 어디 전시를 하실 예정이 있나요? 네네. 지금 뉴욕 전시가 오늘 아마 DP하고 있을 네. 거고요. 29일, 30일부터 이제 전시가 되고 6월 12일까지 이제 전시를 하고 한국 와서 그래도 한국에 뭔가를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제가 선미제 미술관에서 7월 한 달 귀국전 순회전을 하기로 했어요. 예, 여기서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분에게도 이제 저희 발자취를 다시 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럼 또 그때 그 뉴욕에 갔던 출품했던 작품들 정말 로버트 모간이 이 추경 작가는 자연을 끌어안음, 자연을 품고 자연을 통합하는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